네, 2025년 을사년 새해 우리 증시는 대체로 많은 대내외 불확실성을 안고 시작합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대체로 상저하고의 흐름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연초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미국발 정책이 글로벌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변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2025년도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현대차증권 노근창 리서치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무로 승진을 하셨다고 하는데 먼저 축하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새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본격적인 예, 이야기 알겠습니다. 나누기 전에요. 국내 증권사들은 2025년도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혜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2025년 희망찬 을사년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새해에는 어떤 섹터가 부각될지 유망 업종 찾기에 분주한데요.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올해 상반기에도 작년 하반기와 비슷한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전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코스피 예상 밴드를 보시면 대략 2250에서 3100선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NH투자증권은 최하단인 2250선을 그리고 신한투자증권은 최상단인 3100선을 제시를 했습니다. 탄핵 정국과 고환율 등의 악재와 또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확실성 요인으로 인해 상반기에는 주춤하겠지만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효과에 따른 수요 회복과 또 트럼프 정책 구체화 등으로 반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올해 증시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증권사들은 경기 방어주와 배당주 그리고 성장주를 조화롭게 담는 포트폴리오 전략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증권사별로 꼽은 유망 섹터들 중에서 공통된 업종은 최근 트럼프에 이어 인도 모디까지 러브콜을 보낸 조선주와 또 제약바이오, 음식료 업종이 꼽혔습니다. 네, 특히 삼성증권은 다양한 섹터를 제시하면서 세 가지 생존 전략을 제시를 했는데요.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전략은 트럼프 머스크 수혜주인 조선주와 방산주에 주목을 하고 또 AI 투자로 이익 모멘텀이 강조되고 있는 IT 소프트웨어 쪽과 또 빅파마향 기술 수출 등 차별적 강점을 지닌 바이오 업종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했고요. 네, 그리고 한국만의 강점인 엔터와 콘텐츠 그리고 음식료 업종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요. 네, 이 중에서 조선주를 선택한 증권사들이 가장 많았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 조선업과의 협력을 강조를 했고 또 미국 LNG 시추와 또 수출 확대 정책 등도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북미양 LNG선, 가스선 등 고부가 가치 선박 수주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또 얼마 전에 인도 모디 총리도 상선 천척이 필요하다고 러브콜을 보낸 만큼 올해도 조선주가 호황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제약바이오 업종도 살펴보시면요. 생물보안법 등으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함에 따라 수혜를 기대할 수 있겠고요. 또 1월 20일 트럼프 당선인이 정식으로 취임한 이후에는 헬스케어 관련 정책이 뚜렷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올해도 CDMO와 R&D 기업에는 여전히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13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되는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 내용에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음식료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네, 음식료 업종으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K푸드의 인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수출이 늘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불닭볶음면이 업계 최초로 7억 달러 수출을 달성하는 등 삼양식품을 비롯한 음식료주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북미 지역이 주요 시장이었다면 올해는 중남미에서의 성장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조선과 제약바이오, 음식료 업종을 올해 키워드로 꼽아봤는데요. 증권사의 전망 잘 참고하셔서 올해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먼저 큰 그림에서 2025년도 주식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는 2025년 시장을 박스권 장세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1분기는 대내적인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좀 박스권 하단 근처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2분기부터 그런 불확실성이 조금씩 제거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트럼프 2기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런 법안을 만드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탄핵 정국도 이제 2분기부터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3분기는 저희는 반등으로 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4분기에는 다시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상저하고지만 1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2, 3분기에 오히려 반등하는 그런 패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저하고의 흐름을 예상해 주셨는데요. 자, 2025년 증시의 핵심이 될 키워드를 미리 사전에 좀 부탁을 드렸는데 네 가지를 꼽아주셨습니다. 트럼프 2기와 관세, 미국 금리 인하 속도, AI 반도체, 그리고 생성형 AI와 로보틱스의 접목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트럼프 2기 출범과 관련해서 관세 우려가 많은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보편 관세가 부과가 되면 우리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보편 관세 현실화 여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어느 정도는 부과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이제 10% 관세 부과고 중국은 60% 얘기를 하는데, 정말 60%를 부과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관세를 부과할 때 일부 예외 조항들을 좀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제 구체적인, 전체적인 행정명령이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이 됐을 때 저희가 좀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처음에 했던 레벨보다는 조금은 완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세가 예상이 되면서 주요국 통화가 달러에 대해 벌써 달러 대비 절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원화 같은 경우에는 대내적인 요인들도 있지만 보시면 원화를 포함해서 위화나 엔화, 캐나다 달러 등 트럼프 당선 이후에 좀 약세를 보이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달러 가치는 9년 만에 가장 높은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요. 달러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저희는 상반기가 약세가,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좀 더 심화되고 원화 약세는 계속해서 높은 레벨이 예상될 것 같고요. 다만 하반기에는 달러 강세가 좀 완화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결국 이제 환율하고 이제 금리랑은 상관계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특히 11월 CPI가 이제 2.7% 나오면서 10월보다도 오히려 물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속도가 상당히 뭐 두 번 예상하는 시각 아니면 좀 그거보다 더 덜 할 거라는 그런 시각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달러 강세는 이어질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원화만 놓고 본다면 대예적인 그런 불확실성과 함께 대내적인 그런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실제 우리 펀더멘탈보다는 좀 더 오버슈팅 되어 있는 국면이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아무래도 이렇게 강한 기조를 보이고 있는 데는 연준의 금리 전망이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그러니까 2025년에는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지만 계속해서 나오는 전망들을 보면 그 속도는 예상보다 빠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아이들의 전망을 보면 올해 연준이 0.25%포인트씩 두 차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아니다. 1회 인하에 그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센터장님은 금리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희 하우스비유는 일단 세 번 정도 인하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특히 미국의 물가가 생각보다 많이 예상보다 강해서 뭐 특히 금리 인하 속도가 기존 시각보다는 좀 더 어쨌든 늦어질 거라는 예상도 많이 있는데요. 다만 이제 트럼프 위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고 결국 이제 특히 트럼프 위기의 정책들이 어떻게 보면 물가를 높이는 정책들이 되게 많습니다. 관세도 그렇고, 특히 불법 이민 단속, 그리고 뭐 세금, 법인세랑 소득세 인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봤을 때는 물가 상승에는 좀 더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다만, 트럼프 또 이기에 또 정책 같은 게 또, 미국의 경제가 이런 것 때문에 좀 둔화가 된다면 또 생각보다 빨리 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동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동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유동적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업종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많이들 궁금하시는 게 반도체 섹터일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올해 잘 나갔던 섹터가 바로 AI 반도체 섹터인데 올해도 좀 좋을지 궁금하네요. 예, 펀더멘탈로는 올해도 여전히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AI 서버가 2025년에도 2024년 대비 한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하게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 그런 주요
고객들의 투자 계획을 보면 뭐 올해 한 200만 대 이상의 AI 서버 수요는 글로벌하게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AI 반도체 수요도 같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이제 시장은 좀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초과 성장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이제 올해 좀 더 부각될 수 있느냐, 아니면 지금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AI 데이터 센터를 이제 계속해서 상당히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한 3년 정도 이제 투자를 하면 보통 이제 투자했던 그 규모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조금 더 냉정하게 올해 연말부터는 아마 측정을 할 거기 때문에, 뭐 올해까지는 좋지만 내년부터는 투자가 되게 둔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단순하게 산업 전망이 좋은 거랑 또 주가의 전망은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냉정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까지는 좋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에는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시장에서 독점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브로드컴이 강자로 떠오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새로운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엔비디아도 올해부터 치열한 경쟁 환경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는 마무리됐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저희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고요. 일단 우리가 이제 AI 반도체가 이제 크게 학습하고 추론을 놓고 본다면, 브로드컴의 역할은 학습에서도 일부 역할을 하겠지만, 여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 맞춤형 제품인 커스텀 가속기 중에서도 특히 추론 쪽에서 역할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생成AI가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많이 퍼지는 시점이 2025년이 될 거기 때문에 전체 시장의 파이가 커지는 관점에서 브로드컴의 어떻게 보면 성장을 좀 어,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브로드컴 때문에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은 일부 줄어들겠지만 시장의 파이가 커지는 속도가 더 커지기 때문에 양사 모두 성장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고,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출연형 맞춤 서비스인 NIM 서비스를 많이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사 모두 올해까지는 양적으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성장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의 시각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메모리 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HBM 경쟁에 있어서 좀 뒤처지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내려잡고 있는데요. 또 여기에 최근에는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DDR5 양산에 성공했다라는 기사까지 나오면서 국내 업체들이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예, 2024년에 시장 성장보다 좀 실망스러운 성적표를 낸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그와 같은 흐름은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중국 기업들의 주로 이제 경쟁력이 있는 제품들이 주로 모바일하고 PC 쪽인데, 어떻게 보면 AI 쪽 관련해서는 이제 중국 기업들이 특히 CXMT 같은 경우에는 시장 침투가 쉽지 않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I 반도체와 관련된 수요처는 대부분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기 때문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중국 디램 회사 제품을 AI 데이터 센터에 탑재하기에는 뭐 기술적인 이슈도 있지만 보안상 이슈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보면 범용 반도체의 어려움, 그리고 AI 반도체의 초과 성장, 이 두 가지 흐름이 작년에도 확인이 됐고 올해는 좀 더 심화되고, 그 심화되는 배경에는 중국 기업의 시장 침투도 그런 좀 어려움에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가 아직은 AI 반도체 비중이 경쟁사보다 높지는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려움은 뭐 올해 내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하반기부터는 이제 좀 어느 정도는 AI 반도체에서 시장 점유율이 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은 하반기부터는 조금은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다만 주가 관점에서는 워낙 그런 부분들도 많이 반영하고 있는 주가 레벨이기 때문에 중국 CXMT의 뭐 도전 때문에 주가가 더 레벨 다운되기는 좀 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2기라는 거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특히 작년 연말부터 중국 범용 디램에 대한 미국 정부의 어떻게 보면 좀 제재 움직임이 지금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2기 시작과 함께
뭐 중국 디램 회사에 대한 뭐 블랙리스트 지정이나 이런 변화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비관적으로 볼 상황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가 53,200원 선인데 반등을 위해선 어떤 것들이 좀 먼저 개선이 돼야 될까요? 뭐 가장 큰 거는 역시 이제 미국 전략 고객이 될 엔비디아의 HBM3E 그리고 8단, 12단이 이제 퀄리피케이션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D램에 대한 시장의 좀 믿음이 과거보다는 많이 떨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어, 기술 성능 향상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변화를 시장이 감지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주가 반등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기술력 제고를 통해서 시장의 든든한 대장주 1등 역할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 2025년도 증시 키워드는요, 생성형 AI와 로보틱스의 접목입니다. 엔비디아가 AI 로봇 부분으로 사업을 확장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렇듯 빅테크, 테슬라에 이어서 엔비디아도 로봇 분야로 사업을 진출하는 모습 특징적이고요. 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가 됐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자, 이렇게 로봇 테마가 작년에 AI에 이어서 올해는 좀 주도 테마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테마 어떻게 보고 계신지 들어보고 싶네요. 네, 저희는 올해는 좀 더 큰 기업들이 의미 있는 어떻게 보면 로보틱스 제품을 더 대표적으로 이종 로봇이라고 하시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상당 부분 제품의 완성도를 높인 제품을 아마 시장에 조금씩 공급할 것 같고요. 물론 뭐 바로 우리 하우스홀드로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고 일부 공장이랑 뭐 이런 스마트 팩토리 중심으로 해서 완성도 높은 그런 이종 로봇들이 많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타이베이에서 열린 컴퓨텍스에서 그런 로보틱스 관련된 회사들과의 제휴를 많이 발표를 했고요. 이번 다음 주 1월 6일 날 젠슨항의 CS 키노트에서도 그런 로보틱스 관련된 좀 얘기들이 많이 좀 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인프라 단에서의 AI 반도체 열풍이 이제는 실질적으로 엣지 AI 그리고 또 많은 우리 이용자들이 직접 이제 접목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 같은 그런 새로운 서비스들이 많이 활성화되는데 로보틱스도 그 중심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 얘기한 여러 변수들을 고려했을 때 2025년은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투자 아이디어는 어떻게 주실까요? 사실은 이제 한국 시장하고 이제 한국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너무나 지금은 매력적인 수준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대내적인 변수가 더 이상 저희는 의미 있는 악재는 안 될 것 같고요. 그게 해소되는 시점에는 뭐 점진적으로 낙폭과 대주를 중심으로 해서 좀 회복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큰 키워드는 결국 이제 성장이 있는 쪽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여전히 미국 기업들 여전히 저희는 좋게 보고 있고, 그리고 뭐 우리 기업들 중에서도 역시 트럼프 2기에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중심으로 올 상반기는 좀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봤을 때 연간 단위의 전망보다는 특히 지금과 같은 변동성과 대내적인 불확실성이 많을 때는 분기 단위에 조금은 단기적인 점검과 그리고 시장에 대한 센싱 이런 거를 동시에 하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고도의 난이도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게 맞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 아이디어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대내 변수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또 정치적 불확실성도 길어지고 있는데 증시가 본격적으로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먼저 해소가 되어야 될까요? 저희는 일단은 그 불확실성이 노출이 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추가적인 불확실성이 이제 더 이상 없다고 하면 시장은 그때를 바닥으로 볼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시간이 지나면 특히 트럼프 이기의 중요한 행정 명령들이 이제 나타날 거고 구체적으로 관세가 어떻게 부과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한 뭐 올 상반기 내에는 상당 부분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도 이제
향후에 중간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상반기 내에 구체적인 정책들이 많이 구체화되지 않을까. 정책들이 구체화될 때가 이제 다 확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상당 부분의 불확실성은 좀 제거가 되는 거고, 대내적으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한국이 되게 높은 상황이지만 이 부분들도 시간이 지나면 해소될 수 있는 변수들이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답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났을 때 또 위험 자산을 사는 거는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올해 전반적인 흐름에서 방향성이 좋은 기업들을 점진적으로 매수하는 전략도 저희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향성이 좋은 기업들을 점진적으로 매수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출발 증시에서는요,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의장과 함께 을사년 한국 증시 방향성과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025년 증시 전망과 전략까지 들어봤는데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증권 노근창 리서치센터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